지난 편에서 저는 손에 잡힌 쥐를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집결소 열하루째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은 없을 거라고. 이게 바닥이라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바닥은 없었습니다. 더 깊은 나락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그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 이야기입니다. 콩 몇 알. 그것을 위해 제가 치러야 했던 대가. 그리고 그 대가를 통해 명희와 제가 어떻게 진짜 가족이 되었는지 시작하겠습니다. 더 깊어지는 배고픔 15째가 되었습니다. 쥐를 먹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배고픔은 더 심해졌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일어서면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음식에만 가 있었습니다. 강냉이죽 한 그릇. 그것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구석에 있던 할머니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간수들이 와서 끌고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안 그래야 한다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명희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노동조 배치. 오후 1시쯤이었을 것 같습니다. 점심 배급 후였습니다. 점심이라고 해봤자 통강냉이 몇 알이었지만요. 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오늘 노동조 명단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면 다른 방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간수들 밥을 나르면 음식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소여물 나르기였습니다. 소여물은 가축들 먹이였습니다. 돼지와 소를 위한 먹이. 집결소에서는 가축도 키웠습니다. 간수들이 고기를 먹기 위해서요. 갈비뼈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아서 움직일 때마다 쑤셨습니다. 명의도 불렸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같이 간다는 것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10명쯤. 간수 2명이 앞뒤에서 감시했습니다. 서두르라는 재촉이 이어졌습니다.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큰 통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소여물이 담긴 통이었습니다. 곡물 냄새, 발효된 냄새. 배가 더 고파졌습니다. 간수가 저 통들을 축사로 옮기라고 명령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둘이서 하나씩 들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명희와 저는 한 통을 맡았습니다. 갈비뼈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통을 들고 가는데 통 안에 강냉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콩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콩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콩이라는 생각, 진짜 음식이라는 생각, 저걸 먹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간수가 다른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 통을 나르느라 바빴습니다. 명희가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경고였습니다. 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몇 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성이 아니었습니다.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결정적 순간, 통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통을 떨어뜨렸습니다. 갈비뼈가 아파서 힘이 풀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이 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콩 몇 알을 집었습니다. 빨리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옷에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게 진짜 음식의 맛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입만 더. 손이 다시 통 안으로 갔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간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간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간수가 지금 뭘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입을 벌려보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시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입을 벌리라는 재촉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도망이라도 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벌렸습니다. 콩 조각이 혀에 남아 있었습니다. 감히 가축밥을 훔쳐 먹었냐는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폭행 첫 번째 타격. 대답할 틈도 없었습니다.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옆구리에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뚝!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소리라기보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감각. 갈비뼈가 갈라지는 감각. 아픔이 몸 전체로 퍼졌습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타격. 일어나라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도강쟁이년이라는 욕설이 따라왔습니다.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간수가 다가왔습니다. 발로 걷어찼습니다. 정확히 같은 곳을, 부러진 갈비뼈 쪽을. 비명이 나왔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뼈가 더 부러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가축밥을 훔쳐 먹었냐며 짐승보다도 못하다는 욕설이 계속되었습니다.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배를 찼습니다. 다리도 찼습니다. 그리고 또 갈비뼈를.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명희였습니다. 제발 그만하라고, 제가 죽겠다고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명희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간수가 명희를 밀쳤습니다. 명희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간수가 명희에게 같이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는 정말 몰랐다고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했습니다. 입 닥치라는 고함과 함께 간수가 명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명희가 비틀거렸습니다. 코에서 피가 났습니다. 붉은 피가 입술을 타고 턱으로 흘렀습니다. 간수가 우리 둘 다 오늘 저녁 배급이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다 명희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니,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대로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옆구리에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뼈가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희가 제발 일어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희가 제 팔을 잡고 부축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저를 지탱했습니다. 비틀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다른 노동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정하는 눈도 있었고, 무관심한 눈도 있었고, 안도하는 눈도 있었습니다. 자기는 아니어서 다행이라는 그런 눈들이었습니다. 방에 도착했습니다. 명희가 저를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하지만 눕는 것도 아팠습니다.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호흡할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기침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재채기라도 하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명희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코피는 멈췄지만 코 밑에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뺨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명희에게 아프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명희는 괜찮다고,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명희까지 맞게 해서. 명희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콩을 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고 자책했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말라고,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너무 배고팠으니까 라고 명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라고 말하려는 제 말을 명희가 끊었습니다. 괜찮다고, 우리 같이 버티자고. 명희가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은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강냉이 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명희와 저 앞에는 그릇이 오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없다고.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갈비뼈가 더 아팠습니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명희와 저는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을 먹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루룩, 꿀꺽, 고문이었습니다. 명희가 작게 물었습니다. 후회되냐고. 갈비뼈가 2대나 부러졌습니다. 짐승처럼 맞아서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의외로 명확했습니다. 아니라고, 후회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명희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콩 몇 알이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줬다고. 맞은 건 아프지만 배고픈 것보다는 낫다고. 그리고 명희가 저를 도와주러 왔다고. 혼자가 아니었다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명희가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는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명희가 제가 진짜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강하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냥 살고 싶을 뿐이라고,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 명희와 함께라고 대답했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자기도 그렇다고, 저와 함께 나가고 싶다고 명희가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은 서로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갈비뼈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점호 시간에도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간수가 욕을 했지만 일으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명희의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강냉이 알갱이 몇 개였습니다. 뭐냐고 물었습니다. 어제 배급받을 때 조금 감춰뒀다고. 혹시 몰라서.
저는 명희에게 너가 먹어야 한다고, 명희도 배고플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명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더 필요하다고. 다쳤으니까. 단호한 목소리로 명희가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는 가족이라고. 가족은 나눠 먹는 거라고. 눈물이 났습니다. 강냉이 몇 개를 손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명희는 별 말씀을 다 한다며 우리 가족인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 알 한 알 소중하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배급이 나왔습니다. 갈비뼈는 여전히 아팠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최소한 일어날 수는 있었습니다.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명의가 있다는 것이, 그날 저는 배웠습니다. 생존은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군가와 함께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강함은 혼자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아니라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을. 갈비뼈가 완전히 아물기도 전에 새로운 시련이 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 다음에는 더 많이, 그리고 어느 날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뒷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야 했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산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산, 차가운 산. 그날 저는 또다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바지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눈 속에 쓰러진 채. 다음 편에서는 그 하얀 지옥에서 겪은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 명희의 눈빛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요. 하지만 진짜 고통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명희에게 일어난 일, 그것이 진짜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증언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명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을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